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막서 권투 선수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네. 권투 선수처럼 사각링에서 싸우는 그런 삶처럼 현대인의 삶을 그렇게 비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이먼 가펑클의 그런 그 도시인의 정서를 대변하는 그러한 노래이기도 하겠죠. 만화님께서 올려주신 부경지역협의회 조합원 영화 변호인 단체 관람 및 송년회 소개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취지의 구민TV 홍보활동을 겸한 영화 단체 관람과 송년회의 자리를 마련해 보려 합니다. 부경지역협의회 조합원 및 지인들, 장소는 롯데시네마 서면본점, 대강 어딘지 알아요. 시간적 제약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2회에 걸쳐 행사를 진행하는데 1화는 12월 19일 목요일 오후 7시 40분, 2화는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5시 5분. 신청은 상영기간 1화, 2화에 각각 50명 이내. 이번 주 금요일 13일 오후 12시까지 신청을 받겠다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구민TV 홈페이지 부산 경남지역협의회 게시판 참조를 한다라고 올려주셨어요. 날토님 원래 수요일이 쉬는 날인데 그날 수업해야 한다고요? 왕싸가지님 우린 지금 이러고 살고 있죠 라 그러면서 이 개 품종이 다크스훈트 같은데요. 그죠? 다크스훈트. 예, 다리가 짧아갖고 우습게 보이지만 사냥개라고 하죠. 사냥개. 이 다크스훈트를 닮았다고 하는 소세지. 예, 핫도그에 쓰는 소세지가 원래 다크스훈트라는 이름의 소세지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비조합원으로 도둑 청취하던 어느 날 병희님이 제가 신청한 일어나라 열사를 들려주셔서 감격에 휩싸여 바로 조합원 가입하게 되었다는,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꼬부기 아빠님, 남늘보님 모두 고맙습니다. 날토님 이 버전 처음이라고요? 그죠? 주문. 이게 작년에 발매한 꽃다지의 가장 최신 음반에 들어있는 버전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꼼시님, 그렇죠. 오늘따라 가사가 더 마음에 팍팍 꽂힌다고. 북한산 토토로님, 겁나서 닉네임도 못 쓰겠다. 58년 전에 북한산 자락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살고 있건만 사진은 오늘 새벽 출근 전에 눈 쌓인 북한산 자락 울동네. 북한산의 주요 봉우리 3개가 이렇게 연이어 있는 것, 그래서 삼각산이라고 불렸다고 하죠. 저도 북한산 좋아합니다. 북한산 혼자서 이렇게 가끔 산에 오르곤 했었는데 그걸 안 한 지가 한 2, 3년 됐어요. 예. 그래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산 여러 군데를 갔습니다만 북한산이 가장 변화무쌍하고 또 걸을 만한, 헉헉거리면서 땀 흘릴 만한 그런 느낌도 있고 좋았습니다. 자, 남들보님 후덜덜한 사건. 엉겅퀴 사랑님께서 진짜라고 달아주셨어요. 이 팟캐스트로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읽을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왜 저렇게 웃고 있나 모르시겠죠? 궁금하시면 2013년 12월 11일 오후 1시 4분에 생방송 게시판에 남들모님께서 올려주신 후덜덜한 사건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사는 사람들 조심해라. 어제 저녁밤 11시 어쩌고저쩌고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궁금하시죠?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 앤디의 대사를 꼬부기 아빠님께서 올려주셨어요. 그들은 내 입을 막고 내 눈에서 빛을 뺏을 수 있어. 손발을 묶고 독방에 쳐넣으면 그만이거든. 하지만 난 그 안에서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지. 왠지 알아? 그들은 내 머릿속은 건드릴 수 없거든. 자는 시간 외에 내 머릿속은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로 채웠지. 어때? 건들만 하지 않아? 참. 그러게요.
징계를 각오하고 아름다운 곡 레코드판으로 틀었다가 결국 독방에 갇히는 그런 징계를 당한 주인공의 그 장면, 그렇죠? 그 아름다운 곡 교도소 전체에 울려 퍼지면서 다들 어리둥절하고 죄수들은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 소장 이하 교도관들은 혼미백산하면서 분노의 치를 떨던 그 장면 기억이 납니다. 자,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의 글. 결국은 철도가족,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몇백만 원을 송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글. 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손 벌려서 격하게 환영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이 철도공사 사장이었을 때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몹시 당혹해하거나 심지어는 분노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때도 이 철도의 공공성과 또 민영화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기도 했었고요. 구조조정 얘기 나오면서 특히 KTX 여승무원들 오랫동안 파업을 했었죠. 농성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철 전 사장은 뭐라 그럴까요? 소통하는 모습보다는 밀어붙이는 모습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돈 받지 말고 각을 세워라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물론 그 다음에 허준영 코레일 사장 같은 분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겠죠. 제가 철도 관계자에게 들은 바로는 이철 전 사장은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허준영 사장 같은 경우는 정말 정권 친화적인 그런 전혀 철도 가족에 대한 배려나 철도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요. 이철 전 사장의 이것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1시 반까지 오면 안 되냐 그래서 원래는 1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1시 반까지 오면 안 되냐 그래서 1시 15분으로 합시다. 그래서 콜 했는데 10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탁재형 PD가 아니라 탁현민 씨. 네? 그 여행수단은 탁재형이에요. 그리고 오늘 모실 사람은 탁현민이죠. 둘 다 탁씨이긴 하고 또 최고 탁탁의 멤버기도 하죠. 아시죠? 최성진 기자 한겨레신문의 고재열 기자 시사인 그리고 다큐멘터리 오지 전문 PD인 탁재형 PD 그리고 지 스스로 불세출의 연출가라고 하는 탁현민 이 네 명의 친구들이 네 명이 친구거든요. 최고 탁탁이라는 팟캐스트도 있습니다만 또 요즘에 곽현아 씨랑 밥 한번 먹자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 보통 이럴 때 예정보다 늦으면은 늦겠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만 아니지 늦게 되면은 PD가 작가가 전화해갖고 어디쯤 오십니까라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우리는 둘 다 안 해요. 뭡니까 이거? 예. 자 오늘 새로 가입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대전 유성구 전민동의 찡가님? 예, 짱가가 아니고 예, 찡가니까 기억이 나네. 그레이트 마징가 있죠? 그레이트 마징가가 발진할 때 소리가 찡가였어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짱가도 있었죠. 짱가라는 그러한 거대 로봇도 있었습니다만 거대 로봇 얘기하니까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최초의 거대 로봇은 철인 28호라는 그런 로봇이었어요. 일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나왔고 사람이 직접 타갖고 조종하는 그런 거대 로봇으로 발전한 것이 바로 그 당시 20대였던 나가이고라는 만화가가 만들었던 마징가 제트였죠. 헬 박사도 나오고 예. 이 아수라 백작, 브로큰 백작 이런 악인들도 나오고 네. 쇠돌이 우리나라에서는 쇠돌이로 번역됐습니다만 원래는 테츠였어요. 테츠를 한자로 쓰면 철자입니다. 철. 그러니까 쇠돌이가 맞죠. 예.
이 나갈고는 그 외에도 그레이트 마징가도 창조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레이트 마징가를 보면은 마징가 제트에 대한 얘기도 살짝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레이트 마징가가 발전할 때 찡가 그랬어요. 마징가 제트에서는 그 깡통 로봇이라는 맛깔난 조연도 있었습니다만 아프로디테도 그렇고 비너스도 그렇고 마징가 제트의 여자친구는 참 무력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죠? 예. 가슴에서 미사일 나오는 거 빼놓고는 또 그레이트 마징가에서의 그 여자 주인공 로봇도 이 마징가 제트에 비해서는 훨씬 자주적이고 강한 캐릭터였습니다만 예, 좀 그랬죠. 근데 그레이트 마징가의 여자 그 주인공 거기서 혼혈로 묘사된 건가요? 그러니까 저 얼굴 색깔이 좀 검은 걸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나가이코 마징가 제트 예, 찡가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떠드는데도 아직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고 있다 이거죠? 보자.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제가 참다가 탁현민 씨랑 한 1분 전에 통화했는데 지금 주차하고 있다고 빨리 오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올려주셨어요. 미네르바 X라고 하는, 그죠? 이 마징가 제트, 그레이트 마징가 말고요. 마징가 제트의, 그레이트 마징가다. 그레이트 마징가의 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집단이 미케네 문명 얘기잖아요. 미케네 문명은 그리스 문명의 원류쯤 되는, 그렇죠? 저 크레타 섬과 관련이 되기도 한 그런 기원전 1000년 이전에 또는 그 부근의 그런 문명들이죠. 지금도 조금씩 유적이 발굴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근데 뭔가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어렸을 때 뭐 미케나인지 뭔지 알게 뭐예요. 근데 아무튼 네, 미네르박스. 이 시생님이 이 시생님은 검색 능력이 좀 남다르세요. 그리고 순발력도 뛰어나시고 확실히 그레이트 마징가도 그렇고 이 미네르바 X도 그렇고 전에 그 선배인 뭡니까? 마징가 제트 그리고 아프로디테에 비해서는 더 세련된 모습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반만 보이는 게 아마 마징가 제트의 파트너가 아닐까 싶어요. 그쵸? 네. 그 가슴 미사일이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슈아님, 몸매가 부럽다. 여성분이십니까? 이게 결코 있을 수 없는 몸매죠. 그게 뭐냐면은, 사람도 말이죠. 2m 넘는 사람들 보면은 하체는 엄청 발달했는데 상체는 그렇게 발달할 수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물론 최영만 같은 선수도 있지만 만약에 3m 정도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체형은 보통 사람이랑 많이 다를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무게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하체가 좀 더 굵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체는 상대적으로 빈약해야 된다는 건데 이 인간형 거대 로봇 이게 기계적으로 역학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잘록하고 딱 이렇게. 자, 로봇 태권 V가 다 마징가 따라한 건가요? 검은별님? 따라한 거죠. 다 따라했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 태권도를 도입했잖아요. 태권도를. 안 그렇습니까? 훈이가 태권도 하는 그런 안에서 그 도복 입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예, 제비호를 타고서 제비호 맞나? 태권도를 한다는 그런 강점은 있었지만 분명한 거는 마징가 제트 본을 딴 겁니다. 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요즘 같은 경우라면은 당연히 저작권료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표절 논란에 휩싸여야 됩니다만 그때는 그러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죠? 저작권 협회에 가입하지도 않고. 자, 소울트비터님, 나란히 가진 않아도 가끔 지나갑니다. 반갑습니다. 왕싸가지님께서 올려주신 마지막 사진 요거는 고양이가 아니라 왠지 너구리 같아 보여요. 그죠? 너구리. 네. 탁현민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사회 경력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참여연대에 있으면서, 공연 기획에 한두 번 참여하게 돼서, 그것이 기회가 돼서, 당시 윤도현 씨, 정태춘 씨,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이런 집단이 소속되어 있었던 다음 기획이라고 하는 강산혜 씨도 있었고요. 거기 직원이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발군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여러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기획하고, 자신의 프로덕션을 차려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선거 기획도 MB 정권 들어서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돈 잘 벌고 지내다가 낙검수가 됐던 아니면 촛불 집회가 됐던 이런 곳에 연출하게 되면서 일약 재야 연출가로 본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거듭난 건지 아니면 전락하게 된 건지 아니면 진화한 건지 모릅니다만 아무튼 그런 타협 메시지를 지금 모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 작업실에서 오는데 길을 좀 잘못 들어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목을 길게 느리고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네. 우리 조합원들께서는 인내심이 참 하여튼 그래요.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 처음 와봤는데, 네. 컨테이너부터 시작해서 정말 삭막하네요. 근데 안에서 지금 음식 냄새 나잖아요. 예, 음식 냄새가 막 나네요.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저기 있구나. 예. 이게. 왕싸가지 님이 점심 못 드신다고. 그래서 점심을 누가 보내셨군요. 예. 와, 좋으시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가뜩이나 좀 따끈한 청주 같은 게 땡기기도 하는데 청주 안주에도 좋은 그런 어묵입니다. 인사하시죠. 옆에는 지금 제 담당 PD이며 아나운서인 정승조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쪽은 탁현민 씨입니다. 이 부스가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는 거고. 그냥 나 놀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부스가 이게 생방송 부스고요. 옆에 90도로 돼 있는 똑같이 생긴 저거는 녹음 부스입니다. 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텅 비어 있잖아요. 다른 한쪽이. 공간이 꽤 넓어 보여요. 그게 넓은 게 아니라 있어야 될 게 없어서 이런 건데. TV가 개국이 되는 거에 맞춰서 TV를 송출할 수 있는 스튜디오라든가 장비 같은 것이 또 인력도 바로 이 9층을 차지하게 될 거고 우리 라디오 인력은 6층으로 내려갈 겁니다. 6층의 반을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긴 사무국 공간이에요. 나머지 반까지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지하에는 지금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카페 공사 중이에요. 카페 공사한다는 얘기는 제가 어저께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참 짜임새 있게 돌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차근차근 가는 거거든요. 예전에 한번 확 질렀다가 말아먹은 기억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그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꼼꼼하고 짜임새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두 개의 팟캐스트를 거의 동시에 한 일주일 정도 사이를 두고 론칭을 하셨나요? 예. 최고 탁탁이랑 밥 한 번 먹자. 네. 여기 지금 누가 올려주셨어요. 밥 한 번 먹자. 워커힐 호텔의 김치 슈펙스 하면서 곽현아 씨와 함께하는 종북 음식 특집? 요번에 2화 주제가 종북 음식. 붉은 음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렇군요. 1화는 저도 봤는데 2화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 음식을 통해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죠? 먹방이 요즘 대세라고 합니다만, 먹방은 그냥 먹는 거 외에는 별로 안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맛을 얘기한다거나, 혹은 먹는 걸로 복불복 게임을 한다거나 그런 식이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걸까요? 시사요리쇼요. 네. 시사요리쇼는 말 그대로 시사와 요리를 결합한 형태를 처음부터 고민을 했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자기적일 수도 있잖아요. 음식을 앞에 놓고 그 음식이 갖고 있는 배경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음식으로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를테면 홍어를 얘기하면 홍어 X라고 욕했던 누구 의원 이렇게 하면 간단간단한 재미는 있는데 깊이가 너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네. 하다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음식 안의 이야기들을 좀 주로 하려고 하고요. 또 시사적인 이야기들도 비유보다는 이를테면 한식 세계와 특집 같이 네. 한식 세계와 그 사업 자체의 허무맹랑함 예, 이런 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사실은 최근에 김장김치가 네. 이 세계 문화유산 으로 등재됐죠. 예, 등재됐지만 이것은 김치라는 그것 자체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김장이라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고 나누는 과정까지 그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그 문화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 저희가 지난주 주제 중에 하나가 김치여서 그렇죠. 저도 이제 예. 새로 최근 알게 된 사실들인데 이를테면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김치하면 배추김치를 떠올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김치의 종류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배추를 중심으로 한 배추김치가 김치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나서 네.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배추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김치들이 팔리지가 않고, 그러니까 다양성이 훼손이 되고. 두 번째는 배추 자체가 우리 게 아니고 중국 거래요. 산둥성에서 넘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산둥성에 있는 배추가 사실상 원조이고, 우리의 배추김치는 그다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것도 이제 새로 알게 된 거고, 또, 우리가 보통 고랭지 배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고랭지 배추들이, 고냉지라는 그 집안 특성상 유기물이 거기 남아있을 수가 없대요. 쓸려 내려간대요. 그래서 배추가 꼭 고냉지 배추가 좋은 배추는 아니다. 예. 뭐 그런 이제 상식들도 좀 알게 되고. 이게 음악계의 댄스 뮤직처럼 배추김치가 김치계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냐면 김치, 예를 들면은 193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 기록을 보면은 그 궁에서 담았던 김장의 기록과 그 근처에 있었던 진명인가 창덕인가 하는 여학교의 김장 기록을 보면은 궁 중에서는 물론 배추김치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어요. 하지만 궁 바깥에 있는 그 학교에서는 역전이 돼갖고 석박지라고 하죠. 이게 배추를 넣지 않은 싸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배추김치가 대중화가 되었지만 그전에는 배추김치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렇죠. 그렇지만 쌀밥을 먹게 되면서 다른 곡식들이 소외되는 것처럼 김치도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는 고춧가루도 우리나라 김치가 이렇게 붉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춧가루 들어온 것도 사실 임진왜란 이후부터고 약 200년 정도 그 입맛의 저항에 부딪혀서 실제로 그게 사람들 입에 들어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배추김치 자체도 아주 비교적 현대, 그러니까 컬러 TV가 보급되고 나서 요리 프로그램들이 생기고 그 요리 프로그램들에서 때깔을 위해서 김치를 담그거나 혹은 김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과도하게 고춧가루를 쓰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렇군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역시 그렇죠. 우리가 칫솔질을 할 때 치약은 조금만 필요한데 그렇죠. 칫솔 회사의 치약회사 마케팅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짜는 그런 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저런 음식과 관련돼 있는 역사나 배경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 그게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사적인 상황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새롭게 나갈 3화는 주제가 회예요, 회. 근데 이 회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화로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선어회, 이른바 숙성회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근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더니 대부분 선어회를 선호해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 그럼 근데 왜 사람들은 화로회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 거기에는 뿌리 깊은 불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를 먹을 때 동네 횟집은 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일부러 발품을 팔아서 노량진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눈으로 직접 골라야 되니까.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자기 눈앞에서 죽이는 걸 봐요.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횟집 주인이 회를 뜨는 장면까지도 따라가서 또 봐요. 그리고 심지어는 회 뜨고 남은 그 매운탕 거리들을 다른 것과 섞지 않는지를 쳐다보다가 그거를 봉투에 남아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자기가 먹을 음식을 그렇게 죽어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 흔치 않다.
그런 예. 건 결국은 불신 때문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 이야기, 특히 정치인들의 불신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단지 그 한국 사람이 씹는 맛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화로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것도 그런 하나의 거군요. 이유가 되겠지만 네.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회가 사실은 중국에서 건너온 음식이죠. 네,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일본을 통해서 다시 역수입된 거지만 예, 선어와 그 화로의 차이. 그걸 따져보면 한국 사람들이 왜 광대뼈가 나왔는가. 딱딱한 거를 씹는 것을 좋아해서 그랬다.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광대뼈가 덜 나왔다. 그 이런 딱딱한 거 씹는 것도 우리 쌈 문화 때문에 그렇다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많이 싸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맛 자체, 그러니까 회 맛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거긴 사실 회가 초장, 참기름, 된장, 상추를 싸 먹으면 네. 거기엔 회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맛이 크게 바뀌지 않는데요. 맞습니다. 예, 이미 초장과 참기름 맛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딱딱한 이 쌈을 싸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악관절이 발달을 하고 점점 더 쫄깃한 맛 이런 식감을 원하고 예. 그러니까 이 입안에서 이른바 스르르 녹는 것 같은 선어보다는 탱탱한 사후 경직이 일어나고 있는 예. 그 회를 선호하게 된 것다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요. 사실은 사람이 먹고자 하고 싸고 이거 중요한데 이걸 통해서 일상으로부터 그 사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사실 최고 탁탁 멤버들 한 번씩 불러갖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이걸 하고 있는가 나가면서 살짝 이간질도 한번 시켜보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간질 안 하셔도 돼요. 어제도 대판 싸워가지고 역시 하루도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말썽해요? 고재열이죠. 네, 그렇군요. 내가 고재열 기자는 남의 말을 안 들으니까 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네. 그리고 최성진 기자는 금방 삐져요 또. 금방 삐져요? 네. 안 그렇게 생겼는데. 잘 삐져요. 너무 잘 삐지고. 거기에 이제 탁재영 PD는 시큰둥해요. 매사에. 그러니 넷이 모여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죠. 이거를 기획한 거는 지금 탁현민 씨 아닌가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끔. 왜 그랬을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죠, 이유는. 뭐요? 이 정도 견해차를 갖고 있는 네 사람도 한 자리에서 뭘 못하면, 그럼 뭐 아무것도 못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좀. 그렇군요. 네. 지금 뭐 보면은 이 고재열 기자의 비열함, 뭐 등등 그 탁현민의 허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허세는 누가 붙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친구들이 붙였죠. 각자의 캐릭터 중에 가장 못마땅한 게 뭐냐, 아마 이런 얘기 나왔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고재열은 비열. 그러면 최성진 기자는? 걔는 빈정이죠. 빈정 상황이. 빈정상하고 삐지니까. 삐진다. 그리고 시큰둥이 탁재영이고, 허세 탁현민이고. 네 분은 오랜 친구 사이 아닌가요? 그렇죠. 10년씩 되기도 하고. 예. 탁재영은 비교적 몇 년 안 됐는데 나머지는 뭐 10년 이상씩 됐죠. 정치적 견해는 비슷한 건가요? 정치적 견해도 달라요. 다르구나. 그 고재열 기자는 뭐 자기도 얘기했지만 꽤 오랫동안 안철수 의원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고 저는 뭐 아시다시피 문재인 의원 빠고 최성진은 자기의 정치적 그 견해를 밝히지 않는 이른바 기자이고 그리고 탁재영은 있으나 혹시라도 있을 불이익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보통 사람이고. 잘 보면 어쨌든 그 박정희 2세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공통점은 있네요. 그죠? 그건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되죠. 예, 제 방송에서는 공식 명칭은 박정희 2세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폴레옹 3세도 있는데.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대선 끝난 다음에 프랑스에서 오래 있다가 오시고 나서도 별 활동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본연의 모습은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가장 멋있어 보이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역시 그 공연 연출하거나 그럴 텐데 그렇겠죠. 저도 그게 제일 편한 모습이니까. 요즘엔 연출을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안 하는 거 반, 못 하는 거 반인데 뭐 대선 끝나고 사실은 오랫동안 쉬었죠. 거의 10월 달까지는 아무것도 못 했으니까 못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몸도 많이 안 좋았고. 근데 이제 그 10월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뭔가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공연이란 형식은 지금으로선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공연은 일단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많아봐야 10,000명, 20,000명이고 예. 그것도 상당히 큰 규모의 공연이 그 정도니까. 저 야외 공연.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보통 공연은 준비하는 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뭐 여러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대관이라든지 이런 장비 여러 가지 품이 들어가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렇죠. 예. 뭐 본질적으로는 일단 대관이 여의치가 않게 돼 버렸고 제가 뭘 하든 간에 그 탁현민 비토 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뭐 오래됐죠. 3, 4년 전 노무현 대통령 추모 공연하고 나서부터는 공연장들이 대부분 이제 공연장을 안 빌려주려고 하니까. 여하튼 뭐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공연이라는 형식이 지금으로서는 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닥 효과적이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다른 방송에 출연한다거나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나 그것도 뭐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 그래서 여러 차례 고민을 해보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최고 탁탁이니 혹은 뭐 밥 한번 먹자니 이런 컨텐츠들을 프로듀싱하는 프로덕션으로 끌어가 보자 해서 이제 시작한 게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지금 명불허전이라고 매화 화제를 지금 일으키면서 팟캐스트에 강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나는 꼼수다. 네네. 딴따라다. 그리고 꼽살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팟캐스트라는 영역 안에서 들었던 숫자에 한 4분의 1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즐겨 듣는 분들이 꼭 우리 게 아니더라도. 네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팟캐스트 시장이 위축된 건 사실인 것 같다라는 걸 체감하고, 이 사람들을 다시 공중파나 종편으로부터 찾아 듣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좋은 컨텐츠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 TV도 그런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소위 말하는 멘붕, 멘붕에서 아직 걸어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은 그렇잖아요. 예. 네. 그게 계기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누구보다도 힘들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사실 힘들죠. 근데 그게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자가치유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게끔 뭔가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조금이라도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외로운 사람끼리 잊지 말고 살아요라는 가사도 있었습니다만 보자. 국민 TV에서 정기적으로 출연제를 한다 그러면 생각할 그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프로듀싱을 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사람도 없고 여기는 그래도 번듯한 사무실도 있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조금 좀 어렵지 않나. 다만 이제 전 응원하고 또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뉴스타파도 있고 국민 TV도 있고 거기에 지금 탁현민 씨와 친구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것들도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죠? 그러다가 어깨를 같이 걸어야 될 땐 걸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나란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그죠? 지금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환영해 주신 글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중간에 음악도 좀 듣고 쉬고 그래야 되는데 왜 안 쉬는 거예요? 음악도 듣고 늦어서? 예. 자, 휘아님 역시 말빨 탁쌤. 코코아님 왜 이리 늦게 오셨어요? 같이 할 시간이 너무 적을 것 같아요. 아쉬워요. 끝이죠. 삼행시도 있어요. 읊어보세요. 탁. 주 마시고 밤늦게까지 조국의 현실을 울부짖느라 늦으셨나이까. 현. 자의 이미지답게 국민TV의 밑거름이 되어주셔서. 민. 민주화의 터전과 국민TV의 번영은 탁현민님의 연출력에서 나오니 국민TV 시사 예능 PD로 전업하시면 어떠하리까. 비싼 값에 제가 만든 걸 팔고 싶은 용의는 있어요. 예. 훌륭하십니다. 자, 태권동자님 밥 한번 먹자 재밌었어요. 어이없다가 웃겨주고 짜증나다가 빵 터지고 주로 짜증 어이없는 짓은 각 한 애가 저지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한 3페이지에 걸쳐갖고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고 계시고
이번 판은 나가리니까 다음 판을 다시 오세요. 뭐 이런 분들 계시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손병 씨도 아시겠지만 코앞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럴 때도 있죠, 뭐. 예. 자, 새로 가입하신 분 안 계시고요.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동네 주민 여러분, 3초 남았습니다. 오늘 타큐메이시아 했던 시간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